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네. ADHD 학생이라고 하죠. 이런 학생이 있을 때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이제 건철 쌤 혹시 뭐 준비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ADHD라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이젠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 학부생 때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발령을 딱 받아가지고 무슨 상담 연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60시간 연수 들으시나요, 선생님들? 안 듣죠? 60시간짜리 연수 안 듣잖아요. 4학점. 그때 초임 때 그거 들었어요. 웃기죠? 뭣도 모르고 들은 거예요. 원래 승진한 사람들만 듣는 건데 그때 배운 게 ADHD입니다. 그리고 배웠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런 애들이 있대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어릴 적은 ADHD였다. 말할 정도로 말해서 조금은 정감이 가는 전 좀 아이들이고요. ADHD는 아시다시피 두 개의 문제가 합쳐진 거 알고 계시죠? 과잉 행동과 그리고 주의력 결핍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두 개가 따로 드러나요.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남자애들은 과잉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많은 여자애들은 주의력 결핍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성별에 따라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나 치료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남자애들이 훨씬 한 서너 배 정도 많대요.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남녀 비율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더 많이 ADHD 진단을 받는 것뿐이지 실제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조용한 ADHD라고 말하는 주의력 결핍이 심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려워하는 ADHD의 특성은 바로 과잉 행동이에요. 거의 대부분 저희는 주의력 결핍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인 게 걔네들은 문제 행동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성 행동이죠. 안 하거나 잘 못하거나. 근데 이거는 교사가 귀찮고 힘들 뿐이지 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화가 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 과잉 행동이죠. 사실 과잉행동 쪽은 솔직히 그냥 시작부터 현실을 말씀드리면 교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기도 하죠. 실제로 아마 ADHD 약을 먹는 걸 많이 먹여보신 분도 있을 거고, 먹는 아이를 본 적도 있으시고, 저희 학교에도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온 날과 먹지 않고 온 날이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실제 통계적으로도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을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야 약을 먹이면 그 학부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거의 대부분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생각보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약을 먹지 않는 아이, 야, 이거 진짜 사실 여기가 함정이거든요. 약을 먹는 아이는 솔직히 저희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실 거예요. 약을 먹고 오는 순간 아이는 대부분 괜찮아진다는 거. 이 약을 먹고 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팁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아이들의 보통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교육 훈육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에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거든요.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자극과 반응 이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거 행동주의 이론들은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사양되고 있고, 뭐 좋게 얘기하면은 좀 이제 각광받지 못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인지행동, 인지정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들 하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 추천해드린 이유는 ADHD, 특히 과잉 행동이 심하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지금 들은 걸 잊어버리거나 본인이 듣지 못한 걸 들었다고 얘기하거나 이 특징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긍정적 행동 지원처럼 자극을 계속 아이가 교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상을 주거나 그 보상이 진짜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주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혼을 내는 한마디로 아이의 행동에 교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훈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처럼 행동에 칭찬을 하고 그 행동에 격려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보면 일반인들이랑 다르게 뭔가요? 라고 할 텐데, ADHD 특징들은 텀이 짧아요.
교육을 해도 텀이 계속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써가지고 모든 명령은 짧고 두껍게 줘야 돼요. 짧게 짧게 끊어서.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자, 지금부터 41쪽부터 42쪽까지 풀게요. 써놓고 그냥 저 있잖아요. ADHD도 그게 안 됩니다. 41쪽, 42쪽에서 1번하고 주의력이 이게 나가버려요. 1번도 못하고. 그럼 가서 걔한테 1번을 풀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루틴대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한마디로 교사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지원 씨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네, 저도 작년에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하면은 아이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해주고 짧게, 아까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짧고 여러 번 말해주는 게 아이의 주의 집중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 중 대다수가 제가 겪었던 아이들은 이제 활동하는 걸 좀 좋아해서 그쪽 방면에 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활동에서도 활동을 이제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던 것 그리고 또 모둠 활동일 때 특히 또 그런 아이들이 일명 모둠 활동 브레이커거든요. 같아요. 일명 그 모둠 활동에 대한 저희가 보통 그거 알고 계시죠? 인터넷에 맨날 돌던 원그래프 그려져 있고 조별 활동으로 인해 얻는 것, 인간에 대한 증오. 90% 이상 인간에 대한 증오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게 1, 2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이 아이를 잘 아직 모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좀 적게 만났잖아요. 5, 6학년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ADHD 판정을 안 받거나 약을 안 먹게 된 아이들은 대부분 얘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걔랑 같은 모둠이 되면 그냥 표정만 봐도 이미 박살 나 있어요. 표정이. 그냥 기분 나쁘니까. 걔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니까. 항상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활약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걔를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안 껴주거나 아무 역할을 안 주거나 그냥 제일 쉬운 역할.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다 보면 걔는 또 더 화가 나죠.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 팁입니다. 제일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주세요. 보통 이럴 때 많이 하는 건 준비물 나눠주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내고, 걷고, 그 모둠 내에서 가장 엉덩이를 덜 붙이는 활동을 주시면 조금 낫습니다. 아까 지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으로 움직이게 해야 걔네들은 계속 지휘력이 돌아오거든요.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요. 제가 이해한 거를 좀 이제 들어보면은 우선은 이제 ADHD 학생이 있을 때는 이제 과제를 한 번에 하나씩 좀 쪼개서 나눠주고 사실은 이제 좀 산만한 행동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또 활용할 수 있는 모드만에서의 역할 이런 거를 부여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학급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제 교사 입장에서 사실은 걱정되는 게 ADHD 학생도 있지만 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학생들이 ADHD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채팅으로 질문 주셨는데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약을 뭐 안 먹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음, 이건 지원 선생님 경험 있으니까 그때 그 학부모님과 소통했던 것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작년에 ADHD 학생은 사실 첫눈에 보이잖아요. 3월 2일 딱 그 아이가 등교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구나. 올해 나의 과제는 이 아이구나 하는 딱 마음이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 학부모님, 물론 다른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학부모님과는 먼저 아이 칭찬과 관련된 연락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일절 뭐 아이의 그런 과잉 행동이나 뭐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이는 오늘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잘했는지
또 어떤 점이 이제 이 아이의 장점인지 등에 대해서 상담 기간 전부터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저는 또 한 가지의 저만의 팁은 과잉행동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도 또 적용이 되고 또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팁 중 하나가 상담 기간 전에 나도 학부모님들과 전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뭐 길게 상담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첫 주나 아니면 3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짧게 인사랑 이제 제가 알아두면 좋을 거 그리고 또 짧게 봤지만 이 아이의 칭찬 이제 그렇게 다가가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시고 또 저를 엄청 믿어주시더라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좀 믿음을 제공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떻게 하면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저와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그 방법을 이야기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한번 진단을 받아보면은 더 전문적인 도움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잘하고 싶은데 뇌 문제로 인해서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겪었던 학부모님들께서는 거의 다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 따라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ADHD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조금은 좋아졌어요. 아마 이게 처음에 학교에 이런 것들 알려지고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신병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신과는 죽기 전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간다 그러는데요, 정말로. 근데 학부모들은 이걸 정신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잘못됐다. 아이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고쳐야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정상이야가 우리가 보통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특징입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우리 집에선 괜찮아. 근데 왜 우리 집에서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요? 실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그 행동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약을 먹으면 엄마들이 저도 몇 번 통화를 받았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요. 우리 아이가 힘이 없어요. 놀지를 않아요. 밖을 안 나가요. 이게 특징이 뭘까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근데 ADHD 때문에 과잉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게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죠. 그게 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 상황이자 어떤 딜레마인 거예요. 본인의 원래 아이들의 모습을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애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는 순간 반발작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조용하단 거.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되게 말 꺼내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잘못 꺼내면 요즘 학부모들 잘못 걸리면 진짜 학교에 난리 찰 정도로 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꺼내야 되냐에 대해서 진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신뢰 형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이든 학부모들 3월 달에는 웬만하면 흉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혼내지 마시고요. 부드럽고 천천히 친해지는 것에 관계를 맺는 것에 중심을 갖고 가고 학부모도 똑같이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게 되면 많은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ADHD 학생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반 친구들이 문제 행동을 보고 교사에게 고자질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지원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많았죠. 사실 이거는 꼭 ADHD 학생의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각 반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있든 그걸 불편해하는 아이도 있고 이제 좀 과하게 행동하는 아이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좀 그림책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전 저학년을 맡고 있어서 이제 그림책을 좀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ADHD 학생도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활용해서 누구나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건 있어. 어떤 학생은 뭐 달리기를 잘하고 종이접기를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이 학생은 뭐 이걸 먼저 잘하지만 춤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어떤 능력만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참을성, 아니면 뭐 인내심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좀 이해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고자질하는 학생도 너는 너는 잘하는 게 뭐야? 넌 못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본인도 전 이런 걸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가 좀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뭐 이런 거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 이 친구도 노력하고 있는 걸 아니까 좀 더 기다려 볼게요 하고 좀 더 참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활용하거나 아이들에게 뭐 누구에게나 자기 나이보다 잘하는 부분, 아니면 자기 나이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부족한 부분, 뭐 예를 들어 전 9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9살 아이에게, 이 학생에게 10살 능력의 종이접기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참을성은 5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5살인 거, 여러분 나이 먹죠? 먹듯이 점점점 6살, 7살, 8살 이렇게 점점점 자라날 거니까 우리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봅시다. 그래서 그 아이만의 문제로 하기보다는 모두의 문제고 모두가 성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좀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했더니 저는 조금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건철 선생님은 어떻게 지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학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학년은 그림책도 좋고 이게 아이들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만나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알아요. 걔가 문제인 거. 그러니까 낙인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자질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선생님 또 저래요. 그러니까 또 저러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5, 6학년 같으시면 6학년 동안 얘를 같은 그 아이가 그 학교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학교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반 이상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낙인이 아주 심하게 찍혀 있어요. 걔는 그냥 맨날 그런 애예요. 근데 교사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고자질을 하게 되면 교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애를 거기서 혼낼 수도 없잖아요. ADHD 학생을 오히려 혼내는 게 더 이상하죠. 왜냐면 혼내면 그 아이는 더 움츠러들 거니까. 그렇다고 고자질하는 애를 혼낼 수도 없어요. 걔는 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사실 고자질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교사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낙인과 그 아이의 낙인을 바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급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래서 아까 지호쌤 말씀하셨던 걸 한 배에 태워가지고 우리 학급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는 게 필요하지. 그 아이를 낙인 찍어서 쟤 또 저랬어 라고 교사가 먼저 얘기해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까지 좀 이제 답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선은 이제 ADHD 학생이 있으면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좀 진단에 이제 부정적인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좀 10년 전만 해도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긍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서 부정적인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럴 때는 근데 제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학부모와 이제 레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또 이제 ADHD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이 관점을 교사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좀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둠 활동을 할 때 탁월한 역할, 예를 들면은 사실은 좀 과잉 행동이 있는 학생들은 움직이는 역할을 차라리 부여해줘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줘서 뭔가 우리 반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재쌤이 이 부분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ADHD 학생도 있듯이 우리 다양한 학생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실 말로만 하면은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른들도 막 영화를 보고 나면은 어떤 뭐 인물이나 사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그림책을 이용한 지도 방법이 좀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해주셨고, 어, 지금 제재쌤이 활용하신 그 어떤 그림책 제목 같은 걸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다 이용하긴 했는데요. 기억나는 건 괜찮아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아라는 책이 이제 이런 단점이 있지만 괜찮아. 나는 이런 걸 잘해.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내용인데요. 괜찮아라는 책도 저학년이 좀 맞아요. 고학년에게는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저학년에게는 굉장히 한 번쯤 읽으면은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치타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수영할 때 뭐 하마보다 빠를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